안녕하십니까. 신규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러시아가 자기네들 국민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선전전을 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정신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T-55 전차 그리고 BMP-2 장갑차의 30mm 기관포로도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얼마든지 박살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군사 전문가 예비역 대령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그냥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이 그리펜 전투기 지금 NG 버전 아무것도 안 팔리죠. 그래서 야, NG 전투기 이거 그리펜 NG 사면 14대 그리펜 CD형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야, 체코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공짜로 14대를 준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규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웨덴이 나토용 2개 원정 작전 여단, 기계화 여단을 창설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벨기에가 우크라이나에 특수부대들 사용하라고 최고급 스카 돌격 소총 대량 공유를 한다는데 와, 이거 엄청나게 비싼 총인데 이걸 준다고 하네요. 자, 어떤 소식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튀르키예의 막판 어깃장으로 나토 가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스웨덴이 나토 작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2개 여단 규모의 원정 작전 여단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 여단인데 유럽 유사시 기갑부대 증원을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 발주한 19문의 세자르 NG 차류형 자주포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겠다고 밝힌 덴마크가 프랑스에 세자르 자주포를 추가 주문하는 대신 이스라엘에서 아토모스 2000 자주포를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주문을 기대하던 프랑스, 거하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덴마크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K-21 105 경전차 협업으로도 잘 알려진 벨기에의 코크릴 디펜스가 유럽의 레오파르트 1 전차 우크라이나 공여 움직임과 관련해 레오파르트 1 전차 포탑 개량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코크릴 포탑을 레오파르트 1 차체에 얻는 방안인데 과연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궤도형 자주포 가운데 가장 구형인 M109가 우려와 달리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의 152mm 포탄의 지근거리 폭발은 물론 란셋 자폭 드론 공격에도 막아냈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기계적 신뢰성도 우수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매우 큰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성능 돌격소총 스카로 무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 정부가 1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대량의 스카-L 소총과 스카-H 소총 그리고 미니미 경기관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스웨덴이 이렇게 CV9040 이런 전투장갑차 만들었던 나라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무릎 꿇기 전차의 원조죠. S전차라는 것도 만들었었던 스웨덴인데 지금 나토에 가입하고 그래서 나토는 전 유럽을 대상으로 방어작전을 하기 때문에 스웨덴 자기네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원정작전용의 기계화 여단 2개를 창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야, 저는 또 이 사진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CV9040 이게 90년대에 만들다 보니까 방어력도 약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전면에 증가 장갑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덧대 놨습니다. 그리고 측면도 지금 불룩해요. 그리고 포탑 측면도 또 포탑 전면도 지금 불룩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포탑 또 전면 완전 여기저기 증가 장갑을 덧댔다라는 건데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K-21 이거 방어력이 너무 약해요. 이런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하다. 우리 한국군이 정말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인지 그냥 군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군대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거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또는 여기에 탑승하고 있는 우리 생떼 같은 우리 보병들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담 지나고 튀르키예가 스웨덴은 안 해주겠다. 나토 인정 안 해주겠다. 핀란드는 해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스웨덴하고 어떤
그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그 스웨덴이 제재하고 해가지고 갈등은 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지금 미국의 F-16V 이것도 좌절되고 지금 영국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구매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 이제 맞바꾸기 조건으로 스웨덴을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깃장 속에서도 지금 나토형 원정 작전 여단을 창설하겠다라고 발표한 스웨덴이니까 꼭 나토 가입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덴마크가 세자르 자주포, 세자르 NG,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거 19문 계약했다가 그거 바로 우크라이나 줘라 하고는 우크라이나로 토스하고 그럼 프랑스는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우크라이나 주면 얘들이 덴마크 또 계약하겠지 했는데 아니 웬걸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을 사버렸어요. 아트모스 2000하고 세자르 NG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메커니즘, 성능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가격이 세자르 NG는 문당 한 70에서 80억 원, 아트모스 2000은 40에서 50억 원. 그러면 아무리 덴마크가 프랑스 옆에 붙어 있고 하더라도 뭐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근에 있다 하더라도 이 뭐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프랑스 어떤 배를 불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아트모스를 싸게 도입하는 거 아주 잘된 결정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또 프랑스는 공업 생산력이 워낙 딸려가지고 지금 계약하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빨리 주겠죠. 이스라엘 빨리 주겠죠. 자, 벨기에가 레오파르트 1에 코커릴 포탑을 얹어라. 우리 K21 105 뭐 이런 것들의 그 105mm 포탑 그게 이제 벨기에 코커릴사에서 만든 포탑인데 그거 얹어서 우크라이나 주지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아니 뭐 레오파르트 1도 105mm 포탑이고 이 코커릴도 105mm 포탑인데 굳이 그걸 왜 바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커릴 입장에서는 그래야 최신탄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 사통장비 개선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유럽 국가가 그런 희생까지 할 또 만약에 또 그렇게 개량한다면 시간이 또 많이 지체되겠죠. 그래서 벨기에 코커릴 사이 욕심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이건 이제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M109 A3 자주포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포탄 터지고 뭐 란셋 맞아보고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PZH-2000 그리고 크랩 이런 것보다 이게 제일 세더라 방어력은 M109.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M109 천문 그리고 그 M109를 이제 우리는 K55라고 부르죠. 그거 천문 그리고 우리 K9 한 1500문 이렇게 운영하는데 M109가 뭐 안 터져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알루미늄 바디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세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미국제 자주포가 제일 세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의외의 이런 홍보를 또 해줍니다. 벨기에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사용하라고 스카 L 그러니까 라이트 버전이죠. 5.56mm 그리고 스카 H 헤비 버전이죠. 7.62mm 버전 이렇게 그런 유형의 스카 소총과 미니미 경기관총을 1억 유로어치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몇 정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스카가 비싸니까 아무리 싸도 400 이상 그리고 뭐 한 600만 원 정도 줘야 되니까 많이는 못 주겠지만 어쨌든 이런 최고급 고장이 안 난다고 하죠. 최고급 소총을 우크라이나에 벨기에가 준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무장은 우리 한국 특전사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웨덴에서 임대한 그리펜 전투기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 체코 공군이 임대 계약 연장을 포기하고 신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당초 계획을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체코가 그리펜 계약 연장을 포기하면 이 물량이 우크라이나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쉽게 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미국이 F-35 전투기를 계약서상 명시된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스웨덴과 그리펜 임대 계약 연장을 결정했다고 체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매체들이 현지 시각 1월 30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과 F-35A 블락4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체코는 지금 F-35A를 주문하면 2026년에서 27년부터 초도분 인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스웨덴이 제안한 그리펜 임대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현재 체코 공군은 자스 39CD
그리펜 전투기 14대를 임대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약대로라면 이 임대 계약은 오는 2029년 만료될 예정이어서 체코 공군은 그 전에 이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전투기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체코는 늦어도 2028년까지는 F-35A 전투기 전량 인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펜 임대 계약 연장을 포기하고 해당 물량을 스웨덴에 반납하거나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최근 미국으로부터 2029년 또는 30년 초까지도 납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입장을 전면 선회했습니다. 체코가 입장을 선회하자 스웨덴은 현재 임대 중인 그리펜 물량 전량을 체코에 무상 양도하고 무상 양도 조건으로 그리펜 NG 전투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체코 측은 기존 그리펜 전투기보다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한 그리펜 NG 도입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체코 공군의 그리펜 임대 계약 연장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그리펜 전투기를 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꽤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펜 전투기 원래 F-16의 하위 호환 그래가지고 값은 싼데 F-16 정도의 성능을 내니까 이거 좋아. 자, 이렇게 해서 그리펜 CD형 이거는 뭐 제법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 공군도 나토 호환 기종이 있어야 되니까 이 14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임대 계약은 2029년까지. 근데 임대라는 게 사실은 좀 길게 쓰면 전투기 한 대값 그대로 다 나오죠. 그래서 임대 쓰고 있었는데 2029년 이전까지 자기네들은 이제 F-35로 바꾸기로 하고 7월부터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이거 30년 되어도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계약은 2029년 끝나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28년까지 F-35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 29년에 그리펜 전투기는 돌려주든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30년 되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펜 전투기 임대 계약을 2035년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의 사우사는 야 그거 우리 주지 말고 그냥 니들 14대 다 줄게. 써보니까 좋잖아. 공짜로 줄게. 그 대신 그리펜 NG 이거 몇 대 좀 사줘. 이렇게 되는데 체코 입장에서 그리펜 NG가 이게 가격이 F-35 가격이죠. 그러면 F-35 가격에 그리펜 NG를 산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4.5세대 전투기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사라. 라고 하는데 체코가 그걸 선택할까요? 그러면 운용은 또 공짜입니까? 공짜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체코가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거 2035년까지 연장 계약 하든지 아니면 빨리 납품받는 조건으로 4.5세대 필요하니까 한국의 FA-50 블락 2 이거 일정 수량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F-35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이번 전쟁 기간 내내 러시아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들을 보이며 패전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조롱을 받아왔는데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서방제 3세대 전차 대량 공여를 발표하자 러시아가 역대급 망언으로 서방 측을 비난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말 제대로 미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3세대 전차들은 마치 무적의 전차인 것처럼 성능이 과장되어 있으며 이들 전차들은 심각한 약점들을 갖고 있어 러시아군이 매우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현지 시각 1월 28일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관영 매체에 파견해 군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르게이 수보로프 육군 대령은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다른 서방제 전차들과 마찬가지로 약점이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제 대전차 무기에 의해 쉽게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보로프 대령은 이라크전에서 증명된 것처럼 에이브람스 전차는 구형 T-55 전차를 비롯해 RPG-7 등 구형 대전차 무기에 의해서도 쉽게 파괴되는 전차라며 이라크에서 T-55 전차의 100mm 주포는 에이브람스 전차의 측면 장갑을 관통해 이 전차를 일격에 파괴한 전례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T-55 전차를 사용할 것까지도 없이 BMP-2 보병 전투장갑차 정도만 투입해도
M1A2 전차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며 M1A2 전차는 결점이 너무 많은 전차로 주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으로 장거리 교전 능력을 갖춘 T-72나 T-90 등 러시아제 고성능 첨단 전차와 맞설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보로프 대령은 또 M1A2는 내부 전자장비에 전력 공급을 위해 포탑 후방에 APU라는 별도의 추가 동력 장치를 달고 있는데 이 APU는 중기관총으로도 박살낼 수 있으며 이것이 박살나면 M1A2는 눈먼 장님이 된다 라고 주장하며 전차나 장갑차는 물론 일반 보병들도 M1A2 전차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보로프 대령은 또 걸프전 때 증명된 것처럼 에이브람스 전차의 가스터빈 엔진의 에어필터는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고작 15분 정도만 작동 가능하다라며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전차들은 가동조차 되지 않고 러시아군의 표적 신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중 러시아는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를 평가절하하고 러시아군이 모두 파괴했거나 파괴 중이라며 요란한 선전전을 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T-55 전차, 심지어 보병용 기관총으로도 M1A2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군 관계자들에게 가까운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상담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그냥 완전히 그냥 외계로 달아났나 봅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그것도 M1A2 버전으로 공급할 것 같으니까 지금 쫄았죠.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고는 현역 대령인 같은데 얼굴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요. 가상의 인물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현역 대령이 수보로프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자기네 타스에 지금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미국 에이브람스 탱크가 소비에트 시절, 소련 시절의 무게에도 취약하다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전문가가 이제 이 수보로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주저리 돼 있는데 T-55에도 에이브람스 터렛 그러니까 포탑이 파괴된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으면서 T-72의 초창기 포탄에도 그 뭉툭한 포탄에도 격파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뭐냐?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러시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해 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T-55 전차 또는 T-72 전차가 측면 기동을 해가지고 측면에서 때릴 때까지 M1 전차는 측면을 내주고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러면 옆구리 맞으면 측면 방어력은 약하니까 어느 전차든지 그러면 격파될 수 있죠. 그런데 측면에 돌아올리고 하면 포탑을 돌려서 격파를 먼저 해버리면 되죠. 사격 통제 장비가 우수하니까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쏠 수 있죠. M1 전차는 또 그런 거 그리고 정찰도 하지 않고 저기서 포발사 미사일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막 가다가 포발사 미사일 맞고 격파되게 하는 거 또는 보병이 뒤에 가가지고 또는 BMP-2 장갑차가 뒤로 가가지고 이 제네레이터나 이런 것들 APU 이걸 이제 쏴도 가만히 놔두는 거 이런 경우에 M1 전차가 파괴될 수 있다는데 그럼 바보입니까? 또 보전협동 전투는 안 합니까?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달리 보전협동 열심히 하죠. 서방으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전차의 배후로 적의 보병이 파고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여기는 보전협동 전투를 하니까. 그리고 이 가스터빈 엔진의 에어 필터가 아주 취약해가지고 모래 들어가면 그냥 다운돼 버린다라고 하는데 그 걸프전 때의 교훈으로 지금 걸프전 3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간 이 에어 필터를 어마어마하게 개량해서 이제는 사막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작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M1 에이브람스 전차인데 그런 거를 군사 전문가 또는 현역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의 국가적인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희망사항이겠죠. BMP-2 장갑차로도 때릴 수 있고 근데 러시아의 T-80, T-72는 우크라이나의 BTR 장갑차에게 30mm 기관포에 그냥 박살났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됐으니까 미국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한심한 육군 대령이 마음대로 떠든 이 내용 이 육군 대령에게 정말로 신경 정신과 상담 좀 받아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